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LS 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가 오늘은 조금 강세를 보인 듯한 모습입니다. 아침부터 2%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면은요, 아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지금 좀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미국 대선 결과도 나왔고요. 일단 이 단기적으로 큰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아마 좀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것 같아요. 이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수혜를 보는 섹터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섹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것들을 비롯한 제조업들 있죠. 이 제조업종 쪽은요, 지금 수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지금 이 자동차,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기도 하고요. 또 이 IRA 보조금을 믿고 미국 현지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이 IRA 보조금이 폐지가 되거나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거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IRA 법안을 폐지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 법안이 대거 수정될 우려는 있습니다. 이 폐지까지는 아니어도요. 이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를 할 가능성이 높죠. 뭐 행정명령으로 이 보조금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조건을 까다롭게 바꿔서 예산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에 대한 경계 심리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지만 이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빠진다? 라기보다는 좀 심리적인 거죠. 그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뭐라고 할까? 트럼프 당선될 때 IRA도 그렇고 아유 난리 났네 일단 팔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차 전지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을 악재로 보고 있는 거고 LS 머티리얼즈도 이 2차 전지 섹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건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트럼프 당선은요 악재라고 보기보다는요 악재 해소의 시선으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이 LS 머티리얼즈는 단순하게 2차 전지로만 볼 게 아니라요. 이 AI 전력 쪽으로도 충분히 엮일 수가 있습니다. 뭐 에너지 저장 장치라거나 울트라 커피스터,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등등 이 LS 머티리얼즈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 기술들은요. 안정적인 전력망 공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요. 이 미국 중심의 AI 산업 성장을 추진하고요. 이 AI를 전략적인 자원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대규모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서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 LS 머티리얼즈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들, 울트라 커피스터라거나 앞으로 나오게 될 이제 리튬이온 커피스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활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그 헤럴드 기업 포럼에서 홍영호 대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1000배 오래가는 울트라 커피스터가 AI 전력 수요의 해결책이다.
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대전력망 등 이 전기화 시대 메가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력 솔루션이 필요하다.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AI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AI 데이터 센터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바로 울트라 커패시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LS 머티리얼즈의 흐름을 좀 보면은요, 지금 8월부터 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밀리고. 하지만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은요, 지금 이 박스권 하단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나오고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뭐 2차 전지만 유독 하락을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이 트럼프 관련주 말고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악재가 나온 게 아니니까 일단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주가는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매수를 고려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요, 뭐 지금 무작정, 매수하세요 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이 타점을 잘 잡아야 이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 정확하게 바닥을 짚어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접근을 할 수 있다고요. 이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를 잘 공략을 해야지만이 이 LS 머티리얼즈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제는 뭐 어디가 지지고 뭐 이런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가격적으로 보았을 때 15,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장기 이평선 하고요. 이 매물벽, 이 사이에 간격이 좀 어느 정도 벌어져야지만 이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분명히 매물벽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온다고 했을 때 이 장기 이평선이 지지를 해줘야 돼요. 이 지지를 해줘야지만이 이 다시금 여기서 횡보를 하고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매물벽하고 장기 이평선이 가까이 있으면 이 장기 이평선이 제대로 된 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이평선과 이 매물벽 사이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슬슬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 타점을 어디에서 잡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자, 다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영상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실시간으로 이 타점이나 대응 전략 등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실시간으로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앞에 두 글자 LS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참고로 모든 내용은요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거 정보 공유 요청하신다라고 해서 제가 뭐 문자비 주세요, 수수료 주세요 이런 금전적인 요구 일절 안 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11월 홈프로픽 대박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유리기판이 이번 연도부터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아직 양산을 시작한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본격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 미리 유리기판에 대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즉 투자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유리기판이 갑자기 올해부터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첫 번째로 이 AI 반도체가 크게 대두가 되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유리기판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오버스펙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AI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기기가 된 거죠. AI 데이터 처리량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 추세로는 이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GPU는 TSMC의 코어스 패키지 기술로 제작이 됩니다. 이 TSMC의 코어스 방식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실리콘 기판을 올리고 그 위에 GPU와 HBM을 올립니다. 여기서 이 인터포저는요, 각 칩을 하나의 다이처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GPU와 HBM 등 이종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별도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GPU와 HBM을 인터포저에 함께 실장하면 이 칩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많은 양의 배선이 가능하며 실장 면적이 축소되어 칩 간 연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칩넷 기술을 결합하면 생산 수율과 시스템 원가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리콘 인터포저는 패키징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패키징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포저를 생략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리기판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들이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이슈를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이슈를 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이 기업을 준비를 한 거예요. 해당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최초로 공급을 한 기업입니다. TGV 등 유리 가공 장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포함해서요, 유리기판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각각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장비를 담당하고 소재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이 중에서도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이 3대장 중에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에 TGV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이 유리기판의 가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TGV 공정은요, 유리기판을 뚫는 전극 통로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TGV 공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레이저 방식, HF 애칭 방식, PNL 가공 방식. 이 회사는 레이저 방식과 HF 애칭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 표면에 미세한 크랙을 줄이고 시각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크랙이 없이 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두 가지 방식의 공정을 혼용 사용하면서 커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글라스코어 기판 제조 공정에서 이미 4가지 장비나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종목의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전에는 관련주였기 때문에 주가가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후 이 반도체 업황 둔화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최근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보다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급 또한 지난 한 달을 보면은요. 개인은 팔고 외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의미 있게 사 모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유리기판의 개발 속도를 갑자기 높이기 시작한 것은 AI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부터 꾸미기판이라면서 이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이게 워낙에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허들이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HBM에 들어가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쇼티지 지속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싸고 매력이 많은 글라스 기판은 이 자본을 들여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 유리기판 3대장이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중에 진짜 대장주는 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해당 기업은 아직까지 개발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는 중이죠. 그나마 제가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픽한 이 기업은 장비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보다 선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총이 작은 소형주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매력도 있고요. 소형주 중에서는 이 기업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는 국내 기업에서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기존에 유리 가공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정웅프로가 픽을 한 거고요. 해당 종목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7913-1671 여기로 대박이라고 2글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와 함께 타점, 대응 전략을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